자, 2027학년도 연세대 입시 정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합격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만큼 중요한 핵심 변경 사항들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아니, 연세대가 바뀐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규정 몇 개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입시 준비 방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변화거든요.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합격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2027 입시의 가장 큰 변화들을 쫙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핫한 이슈죠? 무전공 학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랑 정시 공략법을 각각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맞춤 전략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전형을 생각하시든 또 어떤 학과를 목표로 하시든 모든 수험생이 무조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2027년 연세대 입시의 핵심 변경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부전공학부가 새로 생기고요. 자연계열 논술 방식이 바뀌고 또 국제형 전형 면접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 성적 반영 방식도 조정되고요. 그리고 치의예과는 이제 논술 전형으로는 안 뽑는다고 해요. 이 5가지 변화, 이게 정말 여러분의 유불리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들이거든요.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변화들 중에서 와, 이건 정말 파장이 크겠다 싶은 게 바로 이 무전공 학부 신설입니다. 이게 그냥 학과 하나가 뿅 하고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연세대가 앞으로 어떤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지 그 철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뭘 전공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있죠. 바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진리자유학부는요, 1년 동안 충분히 여러 학문을 맛보면서 탐색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다 싶은 나한테 딱 맞는 길을 찾게 도와주는 거죠.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총 259명. 와,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크죠? 근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시 모집 인원이 수시보다 더 많다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수능 성적에 자신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 새로운 학부의 문이 훨씬 더 넓게 열려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 수시 모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부랑 여러 활동으로 승부를 보는 학생들한테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관문이잖아요? 근데 올해 연세대가 이 수시 전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줬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자기 강점을 어떻게 보여줄지 전략을 다시 한번 짜봐야 합니다. 수시가 뭔지는 다들 잘 아시죠? 수능 전에 학생부나 활동, 논술 같은 걸로 미리 합격자를 뽑는 건데요. 그럼 이 중요한 수시 전형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을까요? 특히 자연계열 논술이랑 국제형 전형, 그리고 2가지 주요 전형 사이에서 뭘 선택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히 자연계열 논술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기존처럼 그냥 수학 문제만 잘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과학 제시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합격의 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봤다면 이제는 수학 비중은 좀 줄이고 통합과학을 기반으로 한 제시문을 주고 내 생각은 어때? 글로 써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세대가 수학만 잘하는 학생 말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글로도 표현할 줄 아는 융합형 인재를 찾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천형이랑 활동 우수형은 절대로 같이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신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자 하는 친구는 추천형을, 아니다, 나는 내신보다는 비교과 활동의 깊이가 남다르다 하는 친구는 활동 우수형을, 이렇게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카드 딱 하나만 골라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신중해야겠죠? 국제형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2단계 면접 대상자를 기존의 4배수에서 5배수로 늘린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단계 서류 통과 가능성이 예전보다 살짝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학생들한테 면접 볼 기회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희소식이죠? 자, 이제 수시의 문을 지나서 수능 성적 하나로 딱 승부하는 마지막 관문, 정시 모집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단 1점 차로 합격, 불합격이 갈릴 수 있거든요. 정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능 성적이 거의 전부죠.
그래서 정시 지원자한테 이 수능 반영 방식은요, 전쟁터의 지도 같은 거예요. 내 점수가 어떤 과목에서 가중치를 받는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유형 3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상경 계열인데요. 국어랑 수학 비중을 똑같이 200점으로 맞췄어요. 와, 이거 큰 변화거든요. 예전에는 상경 계열은 거의 수학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국어랑 수학 둘 다 고르게 잘하는 학생이 훨씬 유리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변화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뭘 해야 하는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만의 합격 전략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 합격 전략은 바로 이 4가지에서 시작합니다. 첫째, 나는 과연 무전공 확두의 자유로운 탐색 과정이 잘 맞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둘째, 자연계열 논술 준비한다면 이제부턴 과학 글쓰기 연습 꼭 추가하셔야 합니다. 셋째, 수시에서는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 둘 중 딱 하나만 신중하게 고르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시 원서 쓰기 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유형 1, 2, 3 중에 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변화는요, 누군가에겐 위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걸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이 변화들 속에서 여러분만의 가장 유리한 길, 최적의 길을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2027년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